부모님이 오늘 아침부터 사람을 헷갈리고 하던 말을 반복하고 평소와 다르게 멍해 보인다면 치매가 갑자기 시작된 걸까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 사이에 갑자기 달라진 혼돈은 선망이라는 급성 상태일 수 있고 탈수나 감염, 약물, 혈당 문제처럼 몸의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대체로 기억과 생각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선망을 가족이 집에서 진단하는 법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차리고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원인은 대표적인 예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혼돈은 원인을 찾아야 하는 신호이므로 영상을 보며 하나를 골라 안심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응급 기준까지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언제부터 달라졌는가입니다. 치매에서 보이는 인지 변화는 보통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하루 안에 상태가 크게 오르내리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선망은 반대로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 시작할 수 있고 아침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저녁에 심해지거나 잠깐 좋아졌다 다시 흐려지는 식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거나 장소와 사람을 헷갈리거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지는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가 있는 분에게도 선망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치매가 있으니까 라고 넘기지 말고 기준선에서 갑자기 바뀐 시점과 변화를 기록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혼돈은 집에서 원인을 추측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대표 원인은 탈수와 전해질 변화입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열설사구토가 있었는데 물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면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평소보다 소변이 줄고 어지럽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변화가 함께 보이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할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입마름이나 소변색 하나만으로 탈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을 제한 중인 분에게 가족이 물의 양을 임의로 늘리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신 양과 소변 변화, 더위와 구토설사 여부를 적어 진료에 가져가세요. 의식이 흐리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의 영향입니다. 고령자는 여러 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진정작용이 있는 약, 강한 진통제, 일부 항콜린성 약물, 이뇨제처럼 몸의 수분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의 상황에 따라 혼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 약을 시작한 뒤 용량이 바뀐 뒤 또는 약을 갑자기 끊은 뒤에 변화가 생겼다면 시간관계를 기록하세요. 하지만 가족이 약을 의심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약의 이름, 용량, 언제부터 먹었는지, 빠뜨린 약은 없는지,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까지 한 목록으로 만들어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약물성 혼돈인지 여부는 병력과 진찰, 필요한 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약 때문인 것 같다는 추측에서 멈추지 말고 약 봉투를 들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감염과 발열입니다. 고령자에게 감염은 열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기운 저하, 식사 감소, 평소와 다른 행동, 집중력 저하나 혼돈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침과 호흡기 증상,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횟수 변화, 오한, 상처 부위에 붓기와 통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그렇다고 가족이 소변 냄새만으로 요로 감염을 판단하거나 남은 항생제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혼돈의 원인은 감염 외에도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시점과 천, 기침, 통증, 변뇨, 변화를 기록하고 진료로 연결하세요. 숨이 차거나 입술이 파래지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감염 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때가 아니라 즉시 119에 연락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저혈당과 산소 부족 그리고 뇌혈관 문제입니다. 당뇨병 치료 중인 분이 식사를 거른 뒤 식은땀과 떨림, 심한 무기력, 혼돈을 보인다면 저혈당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래지거나 심한 폐심장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산소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심한 두통이 동반되면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가족이 할 일은 원인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의료진이 평소 안내한 측정법이 있는 경우에만 혈당을 확인하고 의식이 흐리거나 삼키기 힘든 사람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억지로 넣지 마세요. 신경학적 증상이나 의식 변화가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발생 시각을 알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증과 변비, 소변이 막히는 문제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불편입니다. 어르신이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몸을 계속 만지거나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반대로 유난히 처지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며칠째 대변을 보지 못했는지, 배가 불편한지, 소변을 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지, 최근 넘어지거나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단서가 있어도 변비약이나 진통제를 임의로 더 먹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통증, 배뇨, 변비는 혼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고
있고 동시에 감염이나 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 시작된 시각, 마지막 배변과 소변, 통증 위치를 기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세요. 병원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때는 치매가 심해진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언제까지 평소와 같았고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둘째, 집중과 대화, 걷기, 식사와 수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셋째, 열통증, 기침, 설사, 구토, 소변 변화가 있었는지. 넷째, 최근 시작하거나 바꾼 약과 빠뜨린 약이 있는지. 다섯째, 넘어짐이나 머리 부딪힘이 있었는지를 적어보세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동행하면 변화가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정보와 진찰, 혈액 소변 검사 등 필요한 평가를 통해 원인을 찾습니다. 가족이 할 일은 5가지 중 하나를 골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과 동반 증상을 정확히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평소 복용약 사진과 최근 진료 기록, 천이나 혈당을 측정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단, 측정값이 정상처럼 보여도 갑작스러운 혼돈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 하나를 근거로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고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본 가족의 말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돈이 잠깐 좋아졌더라도 시작과 반복 시점을 기록해 주세요. 선망은 증상이 계속 같은 모양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혼돈이 생겼다면 우선 혼자 두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짧고 쉬운 말로 안심시키며 복용약 목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특히 깨우기 어렵거나 실신했거나 한쪽 마비말 어눌함 심한 호흡 곤란 경련이 있거나 물을 삼킬 수 없는 상태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식이 흐린 사람에게 물이나 음식, 약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오늘 기억할 것은 치매와 선망의 차이를 집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변했는지 갑자기 변했는지 탈수 약물, 감염, 대사 문제, 통증과 배뇨 문제 같은 몸의 변화가 함께 있었는지 기록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이 탓이겠지라고 기다리지 않는 작은 확인이 더 안전한 다음 행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현재 위치와 연락 가능한 보호자 번호를 준비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평소와 같았는지 메모해 두세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되 억지로 붙잡거나 큰 소리로 다그치지 마십시오. 시계와 달력을 보여주며 짧게 설명하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관찰하세요. 이 영상은 원인을 맞춰 안심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기 위한 안전 안내입니다.